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영입니다. 오늘도 자유를 향한 여정 즐겁게 우리 떠나봐야 되겠죠? 탈북 미남 미녀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한 가족들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오지연 씨 요즘 얼굴이 무척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뭐 네. 따로 이렇게 챙겨 먹는 보양식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비타민 C를 많이 먹습니다. 비타민 C를 항상 이렇게 과하게 좀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누렇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요즘 뭔가 이게 약간 깨끗해진 것 느낌이 안 듭니까?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먹는데 왜 저는 이렇게 점점 칙칙해지는지. 받으셔야 되나 봐. 우리 경아 씨도 뭐 먹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러게요. 워낙 피부가 저요? 좋잖아요. 저 몸이 좀 피곤하다 하면은 저는 음식을 좀 신경 써서 먹어요. 어떤 거? 정말 푹 고운 추어탕이나 아니면 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보양식. 그런 걸 꼭 그냥 때마다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저씨 입맛이에요. 아주 그냥 먹어줘야 됩니다. 원래 이게 또 하는데 또 음식은 또 재건 씨가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그냥 먹어줘야 돼요. 네, 남편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죠. 최고죠. 네,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요. 네. 자, 오늘 탈북민 구출 사역에 앞장서고 계시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자유요.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올 때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남북이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이 소통되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얼굴이 늘 밝으십니다. 맞아요. 네. 우리 김성은 목사님께서는 목숨을 건 그 탈북기를 뭐 100회 이상 이렇게 넘나드셨는데 쉽지 않아. 일단 체력적으로도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뭐 별도로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탈북민들을 구출하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북한 분들도 계란의 추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탈출시킬 때 고난의 행군 때 참 탈출을 많이 시켰는데 탈출할 때 고난의 행군 때 정말 영양이 다 없어서 막 쓰러져 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그 계란 한 개 이렇게 주면은 정말 거짓말같이 꼭 무슨 의학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처럼 계란 하나에. 네. 근데 지금 한국 분들 젊은이들은 믿을 수 없는 일 그렇죠. 같지만 사실 우리 탈북민들은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달걀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몇십 개씩 못 샀어요. 몇 개씩으로 샀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하도 달걀을 좋아해서 달걀 장수한테 시집간 날 했어요. 그래도 네. 우리는 그 가난을 아무리 어렸을 때 가난해도 계란을 다가를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 딱 한 번은 있었어요. 부활절. 부활절. 부활절 그쵸. 그림 그린 거. 약간 그림 그리는 맞아요. 까면은 약간 색깔까지 묻어나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먹지. 자,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은 몸이 허할 때 과연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지 우리 순실 씨는 뭐 특별한 거 드실 것 같아요. 예, 특별합니다. 뭐 이제 김성훈 목사님 얘기하신 그 다갈도 없어서 못 먹었고요. 또 어머니한테 조금 얹혀서 살 때는 그래도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쫑개탕이라고. 쫑개가 뭐냐면 이렇게 그 강변에 미꾸라지 같이 생긴 고기가 있어요. 예, 바닥에 붙어 다니는 고기가. 물고기요? 예, 민물고기. 거기다가 석회. 석회를 쫙 뿌리면 석회가 뜨거워서 부글부글부글 막 끓어요. 그러면 그치, 물에 가면. 예, 그러면 위에서 아이들이 막 젓고 밑에서는 국물 반두로 남자들이 오빠들이 막 잡으면 이만한 다래끼에 바구니에 가득 차요. 거기다가 호박잎 딱 깔고 간장 넣고 쫑개 올려놓고 푹 끓여서 그냥 먹어요. 매운탕 같은 매운탕도 아니죠. 매운탕도 아닌데 찜. 그냥 찜인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붙들고 쭉쭉 핥아 먹으면서 막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걸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실감나게 맛있네. 네, 지금 호박 잎사귀가 있잖아요. 먹는 거 같아, 아주 마치. 리얼해. 네, 설미 씨는요? 네, 몸이 호할 때는 뭐 대표 보양식이 단고기죠. 단고기. 개고기. 예, 북한에는 단고기 국집이 전국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영양실조 허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평양에 제일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단고기집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니올에
말등에 그 국물이 떨어져도 보약이다 그래갖고 저도 그때 한 그릇만 먹으면 정말 힘이 번쩍번쩍 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남자 손이 오니까 단고기가 없어서 기운을 못 차리겠어요. 기운이 없어가.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양식 얘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북한의 이색 보양식. 아, 배고파. 배고파.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북한 상류층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리사 이순복 씨를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났고 2007년도에 남한에 온 이순복입니다. 지금 현재 원주에서 북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북한 고성이요? 네. 북한도 고성이 있어요? 강원도 네. 고성. 강원도 한거 남한하고 이제 반 갈라진 아, 곳이에요. 반은 네. 남한이고. 고성이랑 같은 고기가 같은 고성이구나. 네. 근데 북한 상류층 어떻게 보면 요리사였으면 솜씨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곳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이제 일한 곳은 북한 상류층에서 그 휴양 오는 곳인데요. 거기는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인데 감탕 치료. 감탕? 예, 위 좋아하는데 이렇게 감탕을 해서 이제 위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약수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제가 1년간 이제 접견을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원도 설봉리라는 곳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한 달간 이제 휴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요양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네. 자연 치유 같은 걸 하시는 거구나. 네. 와. 북한의 그 상류층들은 주로 어떤 음식을 그럼 즐기나요? 지금 요 한국에는 오복 쟁반이라 하는데요. 이북에서는 오복쟁반 알아요. 서 뱃살로 만든 쟁반이 있어요. 또 돼지 종다리 보쌈도 있습니다. 종다리는 네, 뭐예요? 그거를 아마 한국에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돼지 다리를 그거를 쪄요. 쪄가지고 이제 양념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 익으면 그 안에 뼈가 빠져요. 어머나, 얼마나 잘 네, 먹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썰어서 접시에 놔서 양념 간장에 곁들여 드시면 되는 거예요. 족발 흔히 우리가 먹잖아요. 그거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양념이 좀 비슷해요. 종다리 보쌈. 궁금하다. 진짜 어떻게.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목선 하나로 해상 탈북에 성공한 남자. 바다를 건너서 남한에 온 잠수부 박명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5월 25일 날 남한에 도착해서 현재 이 고성에서 이 모구리 잠수사 생활을 하고 있는 박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머구리. 오. 지금도 강원도 머구리라고 저는 그때 너구리의 오탄가. 뭘 몰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 머구리라는 게 뭐 어떤 직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이 모구리를 보고 중잠수, 잠수. 그다음에 우리 이거 다이버, 네네네. 예, 스킨 스쿠버를 보고 경잠수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보고 모구리. 예, 그래 입장에 뭐 스킨 스쿠버 뭐 그렇게 맞아, 맞아. 그 부르시더라고요. 잠수부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해산물을 따오고 삼치는 거 하는 거예요. 예. 오. 그럼 잠수복이랑 헬멧을 쓰고 이 헬멧 저희도 본 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쓰고 보통 몇 미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한 40m. 40미터요? 난 요만큼만 그냥 뭐 귀만 들어가도 아니, 머리가 이게 아프던데. 쉽지가 이 귀도 이 그렇고 막. 헬멧 자체가 우린 청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압력을 좀 많이 감소시켜줘요. 그럼 40m로 내려가서 몇 분 정도 머물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표가 있어요, 표. 예, 거기서부터 얼마, 첫 번에는 뭐 1시간, 두 번째는 40분, 세 번째는 뭐 30분, 이렇게. 점점 쭉 예, 줄어드는구나. 점점 줄어들면서 낮은 데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올라오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요령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스벨이라고 잠수병, 그런 걸 잘 만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오래 하면 이제 그게 몸에 다 배가지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해녀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에 들어간다는 건 해녀가 하는 예를 들면 채집하는 건 좀 다르고 머구리는 어떻게 보면 좀 그 해산물이 좀 들어가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거를 해녀는 이제
전복. 낮은데. 전복이라든가 뭐 장소라 이런 거 많이 낮은데. 잡죠. 그럼 대왕 문어 이런 거 잡으셨나요? 혹시? 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어떤 어떻게 걸 잡는 거예요, 잡으셨는지. 대왕 문어만? 예, 바로 그 문어도 지금 고성에만 지금 거의 먹혀 있어요. 대왕 문어가 예, 그 얼마네요? DMZ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예, 우리가 지금 기본 고성에서 이 모델을 하고 있는 게 기본 그것 때문이에요. 문어뿐만 아니라 문어, 뭐 해삼, 뭐 다른 멍게, 너무 이게 맛있겠다. 광어, 우럭, 다른 자원이 이제 다 그 DMZ에 큰 거는 그럼 얼마 정도예요? 이 대왕 문어는? 40kg 아니, 그거 어떻게 잡는지 궁금해요. 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잡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와요. 아,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강아지처럼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우리 이제 대화가 되거든요. 문어랑 가자 일로 와 이러면 진짜 같이 가시는 어떻게 거예요? 대화하세요? 빨판도 있고. 어떻게 하죠? 아니 어떻게 춤을 출 아니 이렇게 뭐 물어볼 거를 약간씩 이렇게 좀. 말로 문어가 이제 하시는 그 거. 정도 40kg 정도까지 됐으면 아직까지 평생 동안 자기가 누구에게 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지. 예, 아직까지 이게만 본 거예요. 40kg.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 만나면 문어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아주 놀기 좋아해요. 그다음에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초제예요? 부부예요, 부부? 예, 일부 일처제예요. 이야 똑똑하네. 그런데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새끼들을 자기 몸을 먹여서 새끼들이 조금 할 때 남을 못 잡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의 몸을 부식되는 몸을 먹으면서 조금 크면 살아나요? 그러면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정말을 희생을 하네요. 예, 희생. 그렇게 하는 문어 이게 문어예요. 그리고 이 암놈을 잡으면 순놈은 죽으면서도 따라와요. 따라와요? 어머, 세상에 감동이야. 사람보다 낫네요. 아니 우리 위험이 아나운서도 잡으면 따라오십니까? 저 안 가죠. 아니 남편분이. 남편은 뭐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따라오는데 여자는 안 따라와. 여자를 잡아야 돼. 문어도 그래요. 순놈을 먼저 잡아가면 암놈은 안 따라. 야 대박. 무조건 암놈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암놈은 저걸 해야 되니까. 산란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재밌다. 문어의 세계가. 진짜 이게 문어 잡을 때 요령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박명원 씨가 식당도 운영하고 계신데 완전 맛집이래요. 진짜 와. 너무 궁금해. 근데 여기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요즘에 이게 또 대세거든요. 맛있는 음식. 제철 음식은 지금 뭐 우리 뭐 섭죽, 그러면 섭죽이 뭐죠? 성게 이런 거. 성게. 저희들이 이제 메뉴가 이제 한 20가지가 되는데 네. 섭죽이라고 조개인가요? 홍합. 섭을 섭이라고. 와, 섭이라고 하는구나. 주. 그럼 우리 궁금해. 지금 남한에서는 그 박명호 씨 그 식당만 하는 거예요? 다른 한 번도 사람들은? 못 봤어, 섭 죽은 잘 안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은. 근데 북쪽에서는 기본 죽이 기본인데 이 죽을 잘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어요. 그걸 했는데 인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와, 먹고 싶다. 고성군 검색 순위 우리가 1위. 거성 가면 꼭 가야 되는 횟집. 이렇게. 섭식하면 여기밖에 안 예, 나오겠네. 없어요. 좀 전국적으로. 오케이. 씹어져 있어, 나 먹어봤어. 불쌍해. 통째로 이렇게 있어요. 통째로.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일단 뭐 저는 일단 뭐 예.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맞아. 저렇게 뜯어졌어. 칼칼해요. 네. 그래요? 칼칼해요? 이게 왜 칼칼할까? 간장 넣으니까 와, 너무 맛있어. 진짜 깔끔하다. 북한의 보양식은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순복 씨, 북한에서 이 상류층 간부들은 주로 어떤 보양식을 먹을까요? 평양에서 이제 간부들이 온다는 연락이 오게 되면 하루 전에 식사표가 나와요. 나오면 이제 그때 철갑 상어. 저보다 세다. 높은 세비요. 요리사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다쳐요. 저희들은 못 건드려요, 그거를. 그분들이 직접 회를 다투고 매운탕거리를 이제 해주면 이제 저는 이제 매운탕거리 해주고 밑반찬 준비하고 그래서 이런 차림새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나올 때는 뭐 거기에 뭐 소고기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 한 12가지가
따라 나와요. 또. 요새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개구리 뒷다리 튀김 같은 건 좀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개구리를 매운탕으로 끓여 먹는다는 게 이거 어떻게 매운탕이 매운탕을 되지? 드실 수 제가 있어요? 매운탕 전문이에요. 근데 개구리 매운탕? 아니 그거 매운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운탕 지금 전문이라 저는 그것만 잘해요, 솔직히. 근데 그 휴양지에서 가끔 1년에 2번씩 야외에 나가요. 야외에 나가는데 이제 개구리를 이제 요리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구리를 이제 처음 머리도 안 자르고 눈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매운탕 끓여놓는데 기절할 뻔했잖아요. 나. 햇도 번져주고 이제 개구리가 있어. 생각이 나오니까 네. 매운탕 끓이면 이게 왜 다 떠요. 그러니까 이제 햇도 뒤집어지는데 눈도 이렇게 다 씹어져 있어, 나 심지어. 먹어봤어 저번에 개구리 이렇게 있어. 네, 눈이 다 통째로 이렇게 보여요. 있어요? 통째로 네. 좀 눈이 쓰러져 직접 있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먹으면 요리하면 너무 맛있어요. 그게. 아유, 개구리가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있어요. 고단백 아닌가요? 고단백. 아 그거 고급 요리죠. 그거 먹을 수 없는. 네, 그게 너무 맛을 맛있어요.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거랑 좀 비슷하다. 여기서도 제가 개구리탕을 봤어요. 오, 했던 데가 있어요. 있는데 아 거기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건 이북에 같은 경우는 직접 그걸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농사진 뭐 파 뭐 이런 걸 고추 다 해서 그 두드려 넣어요. 감자랑 먹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매운탕을 하는데 맛이 좀 칼칼하고 좀 틀려요. 특이해요. 네. 아직도 북한에는 개구리가 많이 있나 봐요. 그렇게 많진 않나요? 예, 남한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저 네. 어렸을 때만 해도 비 오면 굉장히 개구리가 맞아, 맞아, 많았는데 맞아. 요즘 보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철갑상어. 개구리 매운탕. 개구리 개구리. 매운탕. 시작부터 너무 센데.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특이한 부위, 있으실까요? 보양식. 네. 편하게. 특이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미꾸라지탕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꾸라지탕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속이 허할 때 이거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 거예요. 추어탕은 비슷하네요. 우리도 많이 먹으니까. 그럼 원주에서 지금 매운탕집을 하시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원주에서는 막국수예요. 막국수예요? 막국수. 기가 막혀요. 그래요? 우리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설치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 그 여름 장사만 하게 되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쵸. 사계절 메뉴를 다 넣어야 돼요. 가야지,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제 닭백숙, 오리백숙. 그야말로 미니족, 꼬리 무침 이런 식으로 메뉴가 다양해요. 근데 음식 하나 잘하시는 분은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탈북민들하고 같이 오래 해봐서 얘기하시는데 하나 딱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금방 계속 얘기하면서 아까 소 그 뱃살, 아까 당강부가 오면 소고기. 사실 제가 이제 탈북민들하고 그 전에 압록강에서 구출하려고 갔다가 돼지고기나 뭐 개고기는 솔직히 단고기라고 이제 이런 건 좋은데 소고기를 좀 절대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먹지, 그 비싸니까. 저기 북한에서 소고기를 이렇게 간부들한테 접대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니 인민들은 못 먹게 하고 심지어는 총살한다고 얘기 맞아, 맞아. 들었거든요. 서자범 청살이에요. 청살이에요. 그런데 간부들은 한쪽에서 아 그 사람들이 간이 좋은 사람이에요. 간부. 그래서 간이 아, 목사님 중에 유머를 공부하시는 간이 뭐. 요거 치시려고 여기 앞에 까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자, 오늘 북한 상류층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복 씨가 직접 북한의 보양식 레시피를 알려주신다고 오, 레시피. 하는데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북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요리 준비는 북한식 토종 곰탕입니다. 먼저 제가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추, 알밤, 통마늘, 그리고 찹쌀인데요. 찹쌀이 이제 강낭콩, 그리고 통록두, 그 다음에 찰소수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토종 백숙하고 닭곰탕 차이점이 곰탕에는 무가 들어가요. 무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양파. 그래서 너무 이제 맛이 이제 시원한 맛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닭곰을 시작하겠습니다. 쌀 넣어서 쉽게 하셔 요리도. 손맛이 빨라요. 손도 빠르시고. 또 이제 무 굽거야지. 꼬아줘야지 다리. 진짜 백숙처럼 하시는구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신복 씨. 네, 이 닭곰탕은 지금 한국하고 북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농이버섯, 감자 이런 걸 많이 넣지만 북한에는 대신 파, 아까부터 무 넣으시는 것 같아요. 무, 양파 그렇게 넣고 안에다가 이제 찰밥을 넣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네. 아니, 찰밥은 저희도 넣거든요. 네, 네. 이렇게 원래 근데 뭐 백숙할 인삼 때. 뭐 이런 거 안 넣는 거죠? 인삼 뭐 대추 이런 거. 없어서 예, 못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은행 이제 이런 이 것도 방법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게. 깔끔하고. 그럼 이 닭곰탕은 혹시 어디에 효능이 있을까요? 비장과 미장을 따뜻하게 해줘 소화를 도와주고 또 골수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뼈를. 있는 보양식입니다. 저 위 안 좋아요. 나 다리 안 좋아. 제가 저 다 먹어도 되죠. 네. 마치 아침 방송 같아요. 북한식 닭곰탕 먹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근데 네. 여기는 간장, 양념 간장이요. 양념 간장을 찍어 먹어요. 맞아, 우린 다 간장에 먹어. 한국분들은 순대도 소금 찍어 드시고. 네, 소금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소금 안 찍어. 다 양념 양념장. 아니 근데 부산 쪽에 또 양념 찍어 먹어요. 장 찍어 먹잖아. 아, 파를 넣는구나. 생파를. 파를 아주 큼지막하게 썰어서 넣으시네요. 네네네. 제가 이거 뜯을게요. 저 국물에다가 파를 딱 띄워 넣는구나, 시원하게. 우리 이승복 씨 매주 나오시면 안 될까요? 매주 저희 나오셔. 맞아. 진짜 엄마들이. 아, 이렇게 뜯어서 다시 넣는 거예요. 네. 다시 넣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너무 끓으면서 같이 이 양념을 살을 찍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 뜯어서 네네. 이 국물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네네. 이 집에 가면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래요? 예. 저도 모르게 저거 한 발자국 나눠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아니 거기다가 반찬으로 백김치에다가 네. 가자미 식혜 또 이건 뭐죠? 명태식혜. 명태식혜. 전 가자미 식혜는 많이 먹어봤는데 명태식혜는 저는 다 처음이에요. 일단 우리 제일 미식가인 우리 윤영민 선생님 전국에 맛있는 거 다 드시고 다니거든요. 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이분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다 맛있는 제가 네. 예. 네, 아시잖아요. 당근만 입맛으로다가. 아,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이 찰밥 좀 봐, 세상에. 마늘 큰 마늘 들어가 있네요. 통마늘, 통밥. 배추? 여기 윤슐랭이라고 윤슐랭이 인정하면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국물 간장을 넣어야 맛에 돼요. 차이가 있는지가 되게 아무 맛이 궁금해요. 없어 지금. 아무 간장을 맛이 넣어야 없어요? 돼요. 아, 여기다 간장을 네. 좀 슴슴하게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북한식 맛있겠다. 칼칼해요. 네. 맞아. 그래요? 칼칼해요? 이게 왜 칼칼할까? 고추가 들어갔나요 혹시? 네. 청양고추 다져있어요. 아, 칼칼하다고? 아주 칼칼해요. 자, 백숙이 이번에는 칼칼하다니. 아니 이렇게 저는 닭고기를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소금 보통 찍어 먹는데. 소리 봐. 닭고기 맛? 닭고기 맛. 고기는 닭고기 맛인데 국물의 차이가 있고. 아침보다 더 끓였어야 돼. 국물하고 같이 먹는 게 좋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간장을 타서 같이 이제 드시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기가 막히겠다, 진짜. 근데 살이 퍽퍽하지가 않고요. 네네. 약간 쫀득거린다고 할까? 이거를 많이 사가야 돼요, 이렇게. 사가야지. 네. 이렇게 뼈까지 다 물렀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분들 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야죠. 왜 물어보세요? 자, 어서 오시라요. 일로 오세요. 나이스! 네, 아. 선수 입장합니다. 선수 입장! 일단 저는 일단 그릇이 좀 달라야겠죠? 큰 그릇으로. 네. 먼저 먹어봐. 레이디 퍼스트.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맹국물 한번 먹어볼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맛이죠? 네, 우리는 아는 맛이. 그래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더 먹고 싶어요. 이게 국물이 깔끔해. 깔끔해. 나 양념장이 너무 궁금해. 간장 넣으니까 우와 너무 맛있어. 진짜 깔끔하다. 깔끔해. 뭐 이렇게 이거 양념장 비결이 너무 궁금하다. 명태식혜 한번 드셔보세요. 명대식해? 야, 내거 남겨라. 너무 맛있어요. 가자미 식혜도 하나 먹어봐야지. 기가 막히다. 이 명태살이 이렇게 푸들푸들하지가 않고, 그죠? 씹히는 맛이 있죠.
아니 언니, 그건 북한에서는 어디서 정말 이렇게 해서 먹나요? 예. 그대로? 예. 근데 이거 매번 먹지는 못해. 귀한 거. 귀한 음식이죠? 아니 이게 진짜 그러면 이게 진짜 북한에서 먹는 맛인지 한번 몇 분만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내 이 말 떨어지길 바랬어. 아니 그 목사님은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국물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쵸. 국물이 담백하고 칼칼하죠. 맛이. 간장이 다리가 비좁으니까 기본 들어가시고. 예. 어때요? 이 맛이야. 그래서 먹어봤어요? 맛이지, 그럼. 우리 할머니가 해줄 맛. 네. 언제 이런 걸 먹어요? 여름에 먹나요? 아니면 뭐 생일날 이럴 때 먹나요? 명절에 먹나요? 주로 여름에 이걸 언제 먹느냐면요. 네. 북한에서 이제 감옥 생활하고 퇴소해서 몸이 허약할 때. 보양식. 거의 걷지 못할 때. 근데 이거 진짜 한 마리 먹으면 북한에서 뛰어다녔어요. 최고의 보양식이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네, 이거 아무나 못 먹어. 우리 최성죽 씨가 닭곰탕 냄새를 맡고 언제 오셨어요? 힘들었어. 아니 어떻게 다 알려오셨는데 일로 나오세요. 고향의 맛 한번 좀 맛보시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유승복 씨 같은 이렇게 요리 잘하신 분들이 통일돼서 이제 내려오시면 그렇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아, 진짜. 원주 쪽에 가서 막국수집이라고 다 와, 우리 성죽 씨는 지금 막 국물을 이렇게 들이키시는데 어떠세요? 이거 육수물이 원래 꽁고기 대신 닭고기라지 않습니까? 이 육수물이 여기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국물이 정말 기가 맛있습니다. 막혀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진짜 속이 저희 오늘 이제 북한의 보양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신 이승복 씨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달려가겠어. 네, 이승복 씨가 북한의 닭곰탕을 직접 이렇게 여기서 선을 보여주셨는데 최고야. 재료 본연의 맛이 확 살아나면서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전 세계를 휩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북한의 또 민간 보양식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지연 씨가 그렇습니다. 또 보양식 이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는지 베스트 3. 첫 번째는요, 바로 뭘까요? 단고기입니다. 우리 선진 씨가 얘기한 단고기. 좀 기쁘게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 단고기. 네, 뭐 오니올에 발등에 떨어지기만 해도 보약이라고 하는 단고지. 그리고 당 간부들은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초에 좀 먹어줘야 되는 힘을 좀 내야 되니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교화소 같은 데서 출소하면 개 한 마리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을 북한에서는 이제 보양식으로 키우지 애완용으로 또 키우는 강아지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이제 아들이 전역에서 온다. 10년간 군복무하고 오잖아요. 그때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마리를 키워서 그 날짜를 맞춥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근데 북한에서 제가 이제 단고기를 먹어봤고 이제 중국에서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많이 다른 게 고기 자체가 여기는 단고기가 고기 모양이 나 있는데 북한은 너무 많이 오래 이제 가마솥에다 끓이다 보니까 실처럼 찢어야 돼. 다 풀려요. 찢지 않아도 고기가 시로리처럼 저는 단고기는 다 시로리처럼 풀리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단고기 그대로 이렇게 썰어주더라고요.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국물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진짜요? 진짜 한 그릇 먹으면 정신 번쩍 든다니까요. 왜 그렇게 찢어서 음식을 하죠? 그럼? 찢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자기도 모르게 숯불에다가 중국을 아예 다. 계속 가마솥에다 끓인다는 게 이게 진국인 것 같아요. 숯불에 가마솥. 저희 저기서는 단고기를 안 하고 게장국이라 합니다. 맞아. 게장이래요. 예, 그러니까 게고기를 삶을 때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을 꼭 이어서 끓여서 고기가 뼈를 훑으면 고기가 다 물러나요. 그렇게 끓인단 말이에요. 그걸 게장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개거기는요 농촌 지역 나가면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농사를 다 지어요. 그래서 애들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거 해서 먹여요. 아, 예, 애들한테? 힘내라고. 네. 근데 이거 조리법도 좀 약간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릅니다. 이거.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베스트 3 다음 보양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고기 말고 자, 두 번째 무슨 고기야? 산나물. 사람들이 보양식이요? 좀 이게 무슨 보양식이야? 나물은 늘 먹는 거 많이 아닌가요? 먹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한국에 오니까 산나물이 사실은 좀 다 이렇게 뭐 온실에서 키운 거잖아요. 저는 산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물, 두루, 뭐 정말 베리베리 산나물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진짜 자연식이네요. 정말 그대로 밭에서 꺾어서 정말 툭툭 이슬을 털어서 된장에다 찍어 먹는 거. 정말 맛있어요. 그게 그 향이 정말 기막힌데 그 참나물 두릅은 너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서 사니까 외화벌이 하는데 대는 다 외화벌이하고 그 잎사귀 잎을 다 손칼로 친단 말입니다. 그 잎 붙여서 그걸 이제 보양식이 아닌 보양식을 해 먹죠. 그러네. 제일 정말 보양식 아니 영양으로 먹는 건 민들레 꽃대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 민들레 꽃이 노란 꽃이 피지 않습니까? 못 먹었어. 그 이게 하얀 거 피기 딱 전에 그 노란 잎이 딱 꽃이 폈을 때 그때 이제 민들레 밭이 정말 많단 말입니까? 그거 이제 막 꺾습니다. 그것을 꽃은 다 따고 그 대를 감에다가 삶아낸단 말이야. 한번 슬쩍 삶아서 물에다 우리면 정말 민들레 얼마나 쓰겁습니까? 그리고 그 쓰거운 물을 이제 밖에 샘물에다 띄워놓습니다. 산 골짜기 물에다 띄워놓고 그 건재기를 건재다가 그러니까 민들게 대지어 슬쩍 익혀서 그게 이제 우린단 말입니다. 한 서너 번 우리면 쓴맛이 싹 빠지는데 그걸 이제 반찬하면 쨍가 고사리 반찬 왔다 울고 갑니다. 고사리 반찬 안 먹습니다. 그걸 먹죠. 네. 정말 맛있어. 민들레 궁금하다. 정말 너무 좋고 민들레를 먹어. 봄날에 농사 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민들레 그 꽃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좋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깎으러 엎대서 김 매지 않습니까? 농사 지니까 얼굴이 정말 푼단 말입니다. 민들레 꽃 그 대 반찬 먹으면 분기 다 내리고 어머나. 진짜 몸에 좋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산나물 자체가 그게 보양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게 보약이죠. 산에서 예, 자연스럽게 그냥 큰 건데. 저 서진 씨가 또 나물에 대해서 또 많이 한다고. 아, 북한에서는 밥에도 나물을 정말 맞아, 많이 넣고 맞아. 해 먹는데 곤드레밥 있어요, 우리도. 예, 그거랑 조금 다르게 여기는 이제 특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나달이 적다 보니까 이제 봄에 나물을 많이 캐요. 그래갖고 말려갖고 이 겨울에 먹는 나물밥, 겨울에 먹는 나물밥을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마 곤드레밥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보양식으로 산나물을 좀 꼽는다고 하면 둥글레라는 거 있어요. 둥글레차. 예, 한국에서는 차로 마시더라고요. 맞아요. 엿으로 해 먹어요, 북한은. 민들레 엿? 설탕이 너무 귀한데 우리 보양식이다 하면 좀 당도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둥글레를 오래 숯불에다가 끓이면 엿이 됩니다. 그게 찐득찐득하게 엿이 되거든요. 민들레 엿? 네, 둥글레 엿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한국은 둥글레가 정말 두껍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여름 7월에기부터 다 뜯어내. 그거는 거의 설탕 같은 보약인 거예요. 북한에서. 그 뜯어갖고 그게 달달하잖아요. 나물은 다 쓴데 단 거는 둥글레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거를 엿처럼 해서. 근데 북한은 엿도 보양식이에요. 몸이 허할 때 먹는 게 당을 그게 끌어올려주니까. 그렇죠. 우리는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만 먹자 그러는데 단 것도 또 몸에 필요하니까. 완전 필요하죠. 이순실 씨도 뭐 소개하고 싶은 산나물 있나요? 아우 산나물은 제가 지금 와서는 풀만 봐도 풀 중독 걸릴 것 같아서 안 먹어요. 근데 군대 나가서 엄청 먹었거든요. 군대 나가서 공급하는 쌀은 좀 부족하고 하니까 식당 근무들한테 쌀 요만큼 주면서 한 개 정도 먹이라고 그 보충할 수 있는 건 식당 근무들이 산에 가서 자루를 가져가서 막 배우는 정도. 근데 여기에 뭐냐 방아풀이라고 있어요. 방아나물. 깻잎, 깻잎, 그다음에 나비나물, 그다음에 뭐 다래순 막 그저 가져다가 그냥 푹 쪄요. 쪄가지고 그거다 쌀 쫙 깔아가지고 서랍식 밥을 딱 해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간장만 싹싹싹싹 비벼 먹어도 아이고야. 그거 먹었을 때는 미스코리아처럼 되게 날씬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날씬했죠. 아이고. 대한민국이 오니까 이게 내가 날씨가 돼버렸어. 고기를 많이 먹었어. 고기를 아이고. 먹었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민간 보양식 베스트 3 다음 보양식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 뭐야? 성게미역국. 이게 북한 보양식이에요. 이거 제주도에서 많이 먹어요. 아니, 이거 귀한 거야, 일반인들. 결혼식, 그 제주도에서 결혼식 할 때 입고 이거 꼭 있잖아요. 진짜. 저는 굴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굴로. 글로 안다. 굴로. 저게 지금 귀한 거지만 아, 우리 박명수 씨 아시죠? 네, 사실 옛날에 북한에 귀한 게 아니었어요. 북한의 식료품 상점에서 70년대까지 다 팔았어요. 이렇게 싸놓고 팔았어요. 성게를? 성게를. 기억이 하셨어요? 성게를 아예 다 팔았어요. 근데 왜냐면 성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옛날엔 그랬다가 80년대 말부터 일본에 수출하는 그때부터 귀해졌지. 그때까지는 저게 바다에 해수욕 하러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성게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어요? 뭐.
성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게예요. 어디에 좋은가요? 특히 남자한테는 진짜 좋아요. 남자한테. 남자한테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나 정말 방법이 없어. 성게 좀 드세요. 재관이 형 좀 들이세요 좀. 성게를 안 먹네 이 사람. 나 이거 안 먹어도 괜찮아. 설명이 됐네. 그리고 바닷가 마을이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고나라 행군 때는 어떻게 식량난을 해결을 하셨나요? 나는 이제 권한의 행군 때 중대장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요? 독립중대 1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 식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부 국가에서는 쌀만 겨우 줬어요. 그것도 완으로 다 주지 못하고 소금도 못 줬어요. 아까 여기 요리할 때 여기 분들은 소금을 잘 찍어 먹는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소금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게 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해왕초를 먹거든요. 소금이 어떤 거요? 해왕초라고 여기 사람들은 뭐 해왕초? 우리 눈 올 때 길에다 뿌리는 거 해망초. 그 덜소금, 아무리 덜소금인데? 덜소금을 대체로 집에 먹기 때문에 그걸 찍어 먹기가 엄청 짜요. 부드럽지 그게. 않아져. 그치. 쉬운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소금마저도 잘 못 줘가지고 우리 자체 해결했는데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는 이제 부업을 많이 해서 군인들을 그 영양실조를 좀 막아라 했는데 부업을 하자니까 부업을 하는 데서 또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아니 땅을 팔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네. 땅을 부업을 하려면 파구, 신구, 배구, 힘이 들어가잖아요. 삼복도위에 세벌김 하고 또 파고 여기서 다 쓰러져요 군인들이.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쪽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배를. 나무로. 네, 나무로. 그 백두산 이깔이라고 산에 높은 산에 가면 이깔나무라고 있어요. 손재주 좋으시니까. 남쪽에는 잘 없어요. 그 나무가. 이깔나무. 이깔나무. 나 추운 데서만 참. 네, 여기서 낙엽송이라고 네. 대체로 하는 그런 비싼 나무인데 그걸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상 부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해보니까 그 3명이 하는 해상 부업이 10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돈 짭짤한 돈이 거야. 되니까. 돈도 되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작업자 쪽에서 그 다음에 그 영양실조 1명도 없는 중대장. 중대라는 아우 잘 그걸 해가지고 받았네. 자립경기 모범의 중대라고 우리 계에서 이렇게 나오네. 딱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 지금 떠나요. 네. 안개가 보얗게 끼더라고요. 이게 지금이 신이 주는 날이구나. 딱이네. 네, 낮인데. 어머나. 이 신앙심이라는 건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높아요. 맞아, 어려울 수. 어려울수록 내가 기대고픈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갈급하죠. 출애굽기 처음에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맞아.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모세가 할 때부터 딱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자, 목선을 타고 온 남자 박명호 씨의 탈북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뭐 순간적인 계기나 뭐 충동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를 이제 낳기는 총진에서 낳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잠바 부대라고 북한에 있었어요. 유명했던 그 출신이다 보니까 강원도에 살았어요. 여기 네. 강원도 철원. 철원. 네, 그러면 평강, 세포 여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는 서식지라는 게 전단지였어요. 한국 전단지. 네, 남쪽에서 오는 삐라. 삐라. 근데 그 북에서는 그 선전을 많이 쥐면 손도 썼고.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거 막 주소 해가지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 안 썩는다는 거 다 알고. 거기에 이제 그 남녘 동포들이 북녘 동포들에게 보내는 지성어린 선물하고 썼어요. 지성의 선물. 거기다가 이게 런닝 같은 그런 거랑 선물이 같이 날아온 거예요. 같이 날아와요. 날아와요. 돈도 따라가고. 우리 이제 그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하고는 어릴 때부터 다른
점도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가 저기 있구나 하는 그게 한쪽에 알고 계셨- 계속 있었어요. 잘 미본에서 살겠구나.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별로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나가고 그 후에부터 어려웠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다음에 남한이 그 후부터 치서다 또 올라가기 잘 시작했어요. 살겠었겠지, 맞아. 네.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서 삶 거심을 해서 온 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제일 좋게는 이제 함경남도 그 니온서 내가 해상보복을 펼쳐놨기 때문에 내가 중대장 할 때 제일 좋았어요 기회가. 네. 자유롭게 바다에 출입할 수 있었고 북한은 이제 가족 단위로 배를 타는 게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못 타요. 도망갈까 봐. 그래서 못 타요. 부인은 얼마 동안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계속 10년이나요? 우리가 간다고 가야 해서? 된다. 네, 안 간다고. 아니 왜 부인께서는 왜 안 오신다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걸리면 이유가 뭐야? 그런 것도 특별히 이유가 사는 곳에 계속 살겠다. 위험하고 뭐 죽을 먹어도 고향에서 살아야지. 여자들은 약간 자기 있는 데를 떠나기 싫어해 보통. 아, 탈북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무슨 그냥 전라남도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좀 특이한 게 해상 탈북을 계획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살아도 근데 그 계획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내가 그 고난의 행군 때랑 보니까 보이부 친구들이랑 이제 말하는데 우리 함경남도 리영군에서도 중국 갔다 잡혀오는 사람이 한 달에만도 막 200명, 300명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잡혀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저 중국에 만약에 건너가기는 쉬워요, 사실. 그런데 가서 저기까지 가기가 힘들다. 이걸 판단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그래서 네, 남하를 해야 되겠다. 남쪽을 해야 되겠다. 와, 그 남아가 쉽지 않은데. 예, 기획을 하고 그 이사를 했죠. 항해남도 옹진도. 탈북 때문에. 일부러 탈북 때문에. 예, 예. 이사가 이사 아무나 해주지 않잖아요. 돈 있으면 하지. 북한은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전을 하려면 먼저 그쪽에 가서 거주 합의서라는 세 명의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당 거기 비서, 그다음에 행정위원장, 경찰 그 안전부장 그 세 명의 합의를 받아야 그래야지 이쪽에서 퇴고를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사 왔어. 그래서 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거기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준비했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올 때 전에 그 그라즈라는 차를 하나 이제 사가지고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차를 하나 사는 게 일주일 동안 빌리는 게 일반 노동자 10년 동안 번 돈이 들어가요. 북한이 그렇게 어려워요. 차를 하나 빌린다는 게. 그때 올 때 그 백두산 이가를 제작해가지고 싣고 왔어요. 항해도에 나무가 없어요. 배를 물 나무가. 그러니까 배를 지으시려고 배를 예, 지으시려고. 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배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그 해상 그 경비정의 순찰 동향 상태에 대한 거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분석적이시다. 근데 그렇게 치밀하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는데 아내 그 부인 때문에 뭐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 했는데 이삿짐을 또 무조건 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살고 가는데 이사 아니, 여자들이니까 그 이삿짐이 우리는 여기는 이사할 때 갈 때 짐 다 버리잖아요, 그죠. 보통. 그럼 새로 장만하잖아요. 북한은 시집 결혼할 때 장만해준 걸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평생 쓰는군요. 그걸 갖고 어떻게 내려오시는 가마솥도 버리는 게 없어요. 구멍 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이게 리베트라고 절판 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고 몇 년 또 쓰고 그래. 나만의 좋은 게 더 많은데. 안 버려.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되게 많으셨군요. 그 이불 이삿짐 싣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고생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바다의 감시망을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해상 탈북을 하던 날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4월 25일 날로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06년도 4월 25일 날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고 10년 동안 배우는데도 정작 그래서 이날에 무조건 간다 하고 했는데 이삿짐 다 싣고 저녁에 출발해서 나왔는데 연평도가 보이는 곳에 왔는데 날이 밝는 거예요. 안 되지. 이 집사람하고 애들은 우리 큰애는 그냥 가자고 냅다 가자고 하는데 우리 배 속도가 그래봤자 3, 4노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빠르지 않지. 경부정이 발견되는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이면 따라와 덮쳐요. 그치, 그치. 그건 내 상식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렸어요, 배를. 이건 하늘이 주는 날을
택하지 않거든. 그렇지. 안 된다. 맞아. 24시간 아무 때나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언제나. 있었어. 5월 24일 날 예정했던 거 다. 그날 어떻게 내 배가 처소에 있지 않고 우리 사업소 앞에 놓여지게 됐어요. 희한하다. 우연히 그것도. 그다음에 사업소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아침 9시, 10시 그때 다 갔어요. 딴 데. 직원들이. 직원들 다 네, 우리 한 500명 됐대. 위험하잖아요. 500명이 다 갔어. 그다음엔 그 보위대에서는 그 무장 보위대만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당비서가 하는 일을 뭐 케어하지 않거든요. 그치, 어떻게 당비서는. 뭐 안 하거든. 안개가 보얗게 끼어들어오는 거야. 딱이네. 낮인데 아, 어머나. 이게 지금이 심해지는 날이구나. 갑자기 이게 이삿짐 싫어. 그래서 나 12시부터 이삿짐 쓰 그래서 1시까지 딱 다 쓰었어. 네. 10시부터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삿짐. 거기 이삿짐 센터가 없어요. 아니, 탈북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뭐, 할 뭐 거야, 없죠, 어떻게 할 예. 거야. 누가 있으면 놀고. 그 1시에 딱 출발했어요. 항해난도 옹진군에서. 그래서 북쪽에 그 우리 이북 오도 섬 말고도 순이도, 창린도, 기린도, 무슨 비읍도 섬들이 많아요. 그 섬 사이 배겨 있었어요. 그 저녁 9시 지나서 날이 어두워서부터 이게 출발이다. 그 1년 계속 모래에 저 목축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했어요. 내가 우리 배 속도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쯤 가다가 어느 방향으로 몇 도쯤 꺾어가지고 가면 남쪽이 된다. 우리 장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시뮬레이션 했어요. 하고 떠나서 한 2시간 나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갑자기 도시처럼. 남조선이구나. 아니 중국 사람들 꽃게자리 오선이 아유, 남측에 있는 일과 북측에 있는 일 사이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네,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 다행히 그래서 그 가운데로 무조건 들어갔어요. 들어가야지. 그게 안전하지. 이제는 우리는 못 잡는다. 근데 내일은 우리를 잡힐 일은 없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빠져서 내 남쪽을 향해서 나오니까 이 김치똥만한 이런 하얀 그 떼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양식장들은 떼가 다 요만 그 바다에 떨어다니는 아, 이거 거. 진짜 어마어마. 스트에 좀 주워가지고 다시 그물 조각에 싸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쪽이로군 하고. 남쪽으로. 그게 동안 몇 맞는데? 시간 걸리신 거예요? 12시, 1시에 출발해서. 그때 한 2-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요? 넘는 2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가까워요? 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민군 해경이나 해군을 따돌리는 데는 2시간이 소요됐고 남한 해경과 해군을 따돌리는 데 22시간이 소요됐어요. 뭐야? 한국 와서? 왜 남한 군함을 따돌려야 됐나요? 우리 쪽에 남한 이 바다에서 남측이 돌려보내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았구나, 옛날에는.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여곡절 우리는 끝에 이제 남한 경비정을 3번을 피했어요. 그래서 남한에 얘네들을 넘자마자 남한 해군을 피해서 쭉 돌아 나와서 낮 한 2시쯤 됐는데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산으로. 네. 예. 그래서 배를 매놓고 내렸다가 보니까 까만 염소들이 뛰어놀더라고요. 근데 염소를 본 순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 북에서는 그 염소를 첩이 죽은 귀신이라 그래요. 네. 아, 진짜. 염소는 첩이 죽은 귀신. 야, 이 양반이 오자마자 염소들이 나를 반겨주네. 나의 첩이 많이 생길래나 내가 사람이 어머, 너무 되게 자유를 찾아오셨구나. 너무 그런 것까지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네. 자유로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배가 고파서 밥을 해 먹을까 하다가 혹시 이거 우리가 또 갑자기 너무 불을 넣고 했다가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삐쩍 들어서 다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그 항구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숭어 그물 뺏기는 노인네를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배가 북한 배처럼 이렇게 검어쳐 놨거든요. 파란색을 쥐색을 칠했어요, 제가 아재. 잘 나타나지 않게끔. 북한 밴지 모르게. 한국 배죠. 예.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치밀하셨네. 여기 들어와가지고 남한 배처럼 그냥 관광객처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문안이 상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 배를 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서 말을 걸었어요. 일단은
뭐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 옹진이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놀라서 우리가 다시 밤새 뱅뱅 돌다가 옹진에 다시 들어왔는 거기도 옹진이니까. 옹진에서 누구한테 옹진으로 들어온 거야? 옹진이니까. 여기는 인천 옹진인데. 그래서 내가 이 산을 봐. 이 나무가 어디 있고 이 항구를 한번 봐. 이런 항구가 어디 있고 여기는 남쪽이야. 남쪽.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어디서 왔는가 우리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를 보고 북한이다 그런 건 알았는데 그게 우리 쓰지 않는 말이니까 그래서. 차마 입에 안 떨어지는 거야. 북한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북쪽이요 했어요. 북쪽이요. 북쪽이요. 연평도. 전혀 북한 사람인 걸 몰라. 연평도에서 내려온 줄 알고. 말투가 이상하지 그래서 않았나 그 위에요 했더니만 백령도. 절대 북한이라고 생각 못 해. 무조건 이 안에서 북쪽. 백령도에서 아니 그 위에요 했더니만 거긴 북한이잖아. 그러잖아. 맞아. 예, 바로 거기요. 내가 그래서 학답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남한이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학답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도 마음을 넣더라고. 북한이라는 말이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니까. 북한이잖아. 얼마나 고생. 박명호 씨의 그 신앙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보다도 북에서 신앙심이 더 높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냐면 지금도 그래요. 이 신앙심이라는 건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높아요. 맞아. 어려울 수. 어려울수록 내가 기대 높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갈급하죠. 그때 하나님 알았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하느님하고 부처님하고 그게 같은 건 줄 알아. 다 같이 있어요. 그 복합돼 있어요. 신이다. 70년 동안 이제 그 짬뽕돼 있네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지식을 접하는 할머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어릴 때 듣던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사람들 자체도 잘. 그 지하교회라는 그 사람들 자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복합된 건지 알고 있었어요. 복합된 건지. 나 북에서 성경책도 봤어요. 일제 때 출판한 책인데 그 구약성서, 신약성서라고 다 썼어요. 성서. 그 우리말로 다 번역돼 있었던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특히 우리가 떠날 때는 진짜 이때까지 바로 신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신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와닿는 거야 진짜로. 그날 진짜 딱 내가 정할 때는 딱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 지금 떠나라. 네, 바로 지금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게 진짜 계시를 받는 심정이더라. 그러네. 그래서 딱 떠난 거예요. 바로 성공한 거예요. 네. 바로. 모세가 이게 전쟁을 나가라고 하나님 하실 때 딱 나간 것처럼. 그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그걸 이제 또 국정원에 혼자서 갇혀 있는데 이 매트리스 밑에 뒤져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 처음에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맞아. 이집트에서 맞아. 그 사람들 데리고 모세가 맞아. 할 때부터 딱 우리하고 똑같은 달라지고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자, 목사님, 우리 박명호 씨의 탈북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오늘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 탈북민들이 참 제가 한 1000여 명 구출하면서 그들 사연도 우리 박명호 씨 못지않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 첫째는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수없는 고민을 했다. 그치. 예, 그리고 목숨을 건 탈북 이야기들.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인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거예요. 네. 사실 북한과 남한의 사이는 금방 말씀하신 2시간이면 육지로 가도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안 거리를 걸려요. 그러네. 두만강, 압록강을 넘고 10,000몇 킬로를 또 걷고 밀림을 걷고 또 메콩강을 건너기도 하고 몽골 사막을 건너요. 하루 바쁜데.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민족의 아픔을 오자유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계신 신앙인들이 더 많이 보고 기도하고 네. 또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더 한번 북한 선교에
우리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수십 번의 이런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한편에 진짜 다 출애굽기고요. 다 절절한 그런 사연들 또 그 고유한 그 스토리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절절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 인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자,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요!